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5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신금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가 어떤 월령이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면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하면 지구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쇠를 의미하죠. 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쇠이지만은 이 쇠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적으로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숙살지기라고 명리서에 표기를 합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기울 같은 것으로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체온이 살짝 떨어지고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숙살지기라고 하고,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되겠죠. 가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의 방향은 신유술 해서 서쪽 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아니라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금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경금. 똑같은 오행으로서 금이 되면서 쇠이지만은 신금하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 다른 것은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서쪽, 가을,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뭐 백호가 주관하는 시대, 이런 것은 신금이나 경금이나 똑같지만은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금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조금 진취적이고 동적이고 좀 강렬한 그런 기운이라고 하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쇠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그야말로 강하고 단단한 그러한 쇠가 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거를 표현할 때는 완철금이다. 완악한 철, 강하고 단단한 그런 철이라고 해서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완철금은 그야말로 강철이죠.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불순물을 하나도 걸러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갖다가 경금인 양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처럼 단단한 그런 쇠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때로는 광채도 있는 그러한 금입니다. 그래서 무쇠 같은 개념이 아니라 땅속에서 캐낸 원철을 갖다가 가공해서 매끈한 물건을 만들었다,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보석 같은 개념이고, 여러분 금반지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있죠. 장신구들, 각종 주얼리, 장신구들이 다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것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간이 됐을 때는 이 일간의 용도, 쓰임이 있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경금은 이 원철과 같은 그러한 쇠를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구조, 즉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주는 재상관의 그러한 구조가 됐을 때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며, 반해서 신금은 이미 음금으로서 보석, 반지하다, 여러분들 예물 시계와 같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다시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신금 자체로서는 매우 좋지 못한
못한 일이죠. 왜냐, 내 반지를 갖다가 불에다 달군다고 생각하면 광채도 죽을 것이고, 그나마 좀 더 뜨거워지면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해가지고 금방 소용된다. 금방 금이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은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다.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은 오로지 임수로서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세진한다.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금은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토,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일간 자체가 신강했을 때 임수탕에 쓰는 것이지만은 신약했을 때는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죠. 생조해주든 방조해주든 두 가지 용도, 용법이 있게 되는데, 신금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토로서 생조해주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방조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금은 오금이 되죠. 토로 생각해주면 약한 신금을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오금이 되게 되면 여러분 보석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 같은 왕토로서 생조해주게 되면은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금은 부득이해서 일간 신금이 약했을 때 금을 생할 때는 천간은 기토가 좋겠고요. 지지는 진토와 또는 축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선생님, 이 진토는 양토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물론 진토는 양토이지만 중요한 것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 습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천간의 무토라든가 지지로 미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건토죠. 그래서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은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지금 4월이면 여름이 되는데, 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왕세,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왕세의 개념과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은 겁나게 억수로 뜨겁습니다. 겨울은 엄청나게 차갑죠. 봄은 따뜻하지만 가을은 아까 말했던 숙사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늘하고 오싹하죠. 그것은 어떤 개념? 한열의 개념이고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임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 사후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해서 월령을 통해서 왕세 환열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왕세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개념은 이제 입하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이 바뀐다라고 해서, 입하가 되면서 진월에서 어떤 4월로 이렇게 변환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임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에서, 임묘진에서 사오미 남방으로 전환이 된다. 임묘진은 봄이 될 것이고요. 봄에서 특히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월 같은 경우는 제가 진월 설명했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끝자락이면서 진월은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월령만 가지고도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고, 일단 4월은 어떤 계절, 4월부터 여름이라고 했죠. 계절이 여름으로 가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고, 화토라고 하는 것은, 화와 토는 같은 오행하지만 화토는 동궁한다라고 해서 화가 왕해지는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는다. 그리고 계절적인 특정은 매우 조열하다. 조자라고 하는 것은,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는 말을 조자죠. 열은 뜨거울 열자입니다.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사하라, 사막같이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것이 4월, 5월, 미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뜨거운 조열의 열을 갖다가 식혀줘야 되겠고요. 너무 건조한 것도 좋지 못하니 물이 있게 되면은 적당하게
물기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열하면 나무도 사람도 동물도 살기가 매우 척박한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가 있으면 그만 말했던 조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절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수가 있느냐 또는 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귀영화의 차이가 있겠고, 수가 충분하면 어떻다? 부귀를 얻지만 수가 부족하다 또는 수가 진짜 없다 정도 되면 매우 빈한한 사주, 가난할 빈자에다가 찰한자죠. 또는 빈천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조금 힘든 사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운명을 뭐 사주 8글자 가지고 어떻게 다 판단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니, 나의 삶에 있어서 참고 지표, 즉 예를 들면 바다를 항해할 때 나의 지침이죠. 나침반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겠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정도 잣대, 그러한 잣대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뜨거운 4월에 태어난 금이 신금이죠. 신금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금은 경금보다 약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만 뜨거워도 신금은 금방 소용될 수 있다. 소용.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증막 같은 거 있죠. 저 굉장히 뜨거운 거 싫어하거든. 한증막이라든가 뜨거운 예를 들어서 뭐 장작, 이게 숯 만들고 나는 불가마 사우나, 그죠? 불가마 사우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어른들은 이 뜨거운 거를 어느 정도 견딥니다만은 애기들은 이게 한증막 같은데 뜨거운 데 들어가게 되면 되게 오래 못 버티죠. 물론 이걸 또 되게 즐기는 꼬마애들도 간혹 가다 있죠. 그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애기들은 이 뜨거운 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차가운 것은 목욕탕 갔을 때 냉탕에 들어가서 장난을 칠지언정 뜨거운 온탕에 들어온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예를 들면 어른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아이처럼 살갗이 부드럽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뜨거운 4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신금 자체가 소용된다, 녹아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고, 신금은 도세주옥, 즉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수 중에서도 양수인 뭐가 필요해요? 양수인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해갈할 수가 있겠고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게 되면, 이 개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는 임수보다 조후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가 안 된다?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부는 얻을 수 있지만 귀는 얻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임수를 얻게 되면 부귀를 다 얻을 수 있죠. 근데 부가 클까요? 귀가 클까요? 당연히 임수를 얻으면 귀가 크고 부가 조금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인계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임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4월의 신금도 약하지만 4월의 수는 포태법으로 뭐가 되죠? 수는 절지죠, 절지. 물론 금이 4월에 태어나면 저희가 장생초이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체 4월에 뜨거운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장생인 금도, 특히 음금인 신금은 바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글자가 정자가 붙었다, 정자가 붙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있어서 열기를 조절시켜주면 이 관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지만, 수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사주가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은 이 관은 나한테 좋은 관으로서 작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4월에 수도 약하고 금도 약하니 지지로 신유금, 신금이라든가 또는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수의 뿌리를 마련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임수의 뿌리는 해자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신유금을 만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하다못해 스토인 축토라든가 아니면 뭐 진토 같은 스토를 만나는 것이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하겠다. 단 천간으로 무토 투출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이 될 것이에요. 정인. 근데 이 정인이지만 무토는 건토이면서 왕토이기 때문에 정인이지만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서술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얼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사화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인 신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화극, 금의 관계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죠. 관성으로 봅니다. 근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른 말로 실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이 되면 얘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오는 편관칠살인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와가다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된다. 자칫 잘못하면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장간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중 무토를 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뭐 인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있으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인 격이 되는데, 이 무토는 건토이면서 왕토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금을 시키기 때문에 무토는 투출되면 되지 않는다. 무토는 그냥 사중 안에 지장 안에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천간에 투출을 하면 안 되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를 얻게 되면 수가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면 이때는 생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수가 없으면 신금은 그 이제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뜨겁습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다가 반지 집어넣어 보시면 광택 다 죽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으로서, 그러니까 반지로서의 용도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화가 왕해지는 것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는데,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화는 정관인 본기가 병화있지만 이 정화는 신금을 보게 되면 바로 극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진짜 금이 녹아버립니다.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어렸을 때는 폐질환 같은 데 걸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 걸릴 수 있겠고요. 뼈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거 어렸을 때 가끔 이런 거 보죠. 좀 안타까운,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기가 백혈병이야, 혈액암 같은 거, 이런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이거 화가 왕이지만 그렇게 되는데, 또 일지의 사화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지에 있는 재성, 묘라고 하는 재성은 물론 이제 그 일간 입장에서 재성은 뭐 편재니까 뭐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재성이 결국 하는 것은 화를 생하죠. 목생화에서 화를 생하고, 그 화는 다시 나를 공격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 화가 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이때는 뭐 수를 임수가 좋으니 개수가 좋으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요. 나는 뭐 신금 임수가 아니라 나 임수만 찾을래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고, 개수라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개수로서 정화만 통제시켜 줘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 문제가 개수는 얻었지만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어요? 뿌리, 통 근처가 하나도 없으면 저 개수는 하늘에 떠 있는 그냥 하얀 구름 조각에 불과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기온은 40도, 50도, 60도까지 육박하는 상태에서 반지 하나가 땅에 딱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죠? 신경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울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그러한 아이가 되겠고, 자라나서도 대운의 영향을 대운에서 조력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의 뿌리도 얻어야 되겠고요, 금의 뿌리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사는 장생이 있는데 장생이 2개 있는데 또 약할까요? 장생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이렇게 염렬하게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 담그고 있는 발이 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금을 얻게 되면은 일간의 뿌리도 얻고 수의 뿌리도 얻게 되는 것이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고 하면 물론 개수의 뿌리가 연지 자수에 있겠고요. 이건 뭐 개수의 뿌리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뭐가 문제다? 사월은 화만 얻은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그랬고, 사화 2개가 있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니까 왕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개수가 연지에서 자수를 하더라도 왕토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일간 신금은 토다 매금이 되겠죠. 토다 매금을 시킬 것이고, 개수는 토극수해서 저 개수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니, 개수가 뿌리가 있건 없건 중요한 건 무토 투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답이 되는 것이고,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더 안 좋죠.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의 개수가 뿌리라도 뒀지만은, 무술시면 이 술토는 뭐예요? 무토의 뿌리죠. 무토, 왕토입니다. 이건 거의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개수만 없었으면은 종격이라도 한번 논해볼까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이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합격이 되면 종격도 되지 못하고 신금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갇혀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축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축시 보면 사축, 회금, 이걸 갖다가 유금이 없으니까, 봉기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사유축이 원래는 삼합이잖아요. 삼합. 근데, 준삼합이라고 해서, 준삼합이라고 해서, 두 글자 사유, 회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유축, 회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요. 근데, 사축은 본기인 유금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합력을 인정할 것이냐, 합력을 인정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합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유합금이 준삼합 중에서 사유합금, 유축합금, 사축합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제 순서는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축회금이 준삼합에서 합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장생에 건토인 미토가 아니라 습토인 축토가 있으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면 신금이 아무래도 사중경금에 뿌리 내리기가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는 무토가 아니라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는 공력도 있게 되죠. 그러면 개수는 축의 뿌리를 살짝 둘 수 있죠. 개수로서 정화를 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또 기토는 신금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무술시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해서 이 경금이 수를 생하려고는 하지만 지지로 다 목화죠. 그러면 경금의 뿌리가 아무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제 아무리 양금인 경금이라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목은 다시 수가 약하게 되면 화를 생할 뿐이니 좀 더 염려해줘. 경금이 개수를 생하기 전에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댕강 날려버리게 되겠죠. 이것도 금수가 매우 약한 사주, 신묘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는 그나마 좀 그래도 한번 볼 것이 있는 것은, 그래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임수는 신금을 도세하는 용도,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고, 습토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 위안스러운 것은,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 미약하지만 임계수의 뿌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임진시 정도는 무자시 또는 기축시 무술시비면 그래도 굉장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사 갑오 을미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될 생시 중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계사시는 사화가 세 개죠. 묘 하나죠. 천간 개수 2개 있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 갑오시 을미시 설명 안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병신시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자, 신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있으면 요 옆에 있는 사화를 갖다 끌어당기죠. 사신합수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지 있는 사화도 화의 기운보다는 금수의 기운으로 그 힘이 달라지게 되죠. 물론 관사론 잡이다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신 합수하게 되면 이 개수가 능히 정화 정도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거살유관이 돼요. 거살유관이 되기 때문에 관사론 잡으로 요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일간 신금도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개수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병신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충을 당하게 되면 화도 약해지지만은 수도 깨지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가 있게 되는 것이니 피해야 될 생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축시도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일간 자체를 보존할 수 있으니 임진시면은 기축시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 왜냐? 임수가 있으니. 그다음에 병신시가 되면 조금 더 임진시보다는 좋을 것 같다. 왜냐? 병화가 투출돼서 관사론잡 될 것 같지만 관사론잡 되지 않고요. 거살유관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 병신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